그러면 제가 이제 부부의 세계 애청자로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찝찝한 게 많지만 배울 게 많더라고요. 네, 참교육 교과서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그 김희애가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가 자꾸 그 얘기를 해. 남편이 이혼을 준비하는 걸 모르게 해라. 네, 저도 3주가 의뢰인들한테 일단 이혼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한테는 이혼하겠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 상대방이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 증거를 잡아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거에 대한 규책 사유가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편이 됐든 그 부인이 됐든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뭐 아이가 없다거나 뭐 아니면 시댁이나 친정에서 너무 좀 간섭을 그치. 많이 한다던가 뭐 경제적인 이유라던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양쪽 당사자 둘 다한테 규책 사유가 있거나 둘 다 규책 사유가 없이 그냥 혼인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뭐 바람을 피게 됐다라고 하면 중대한 규책 사유 한 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 이미 거의 대부분 혼인관계가 정리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불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결정적인 규책 사유는 이 불륜을 한 당사자한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규책 사유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분할을 할 때도 재산의 분할 비율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데 양육권 같은 것도 더 양육권도 유리할 달라질 수 있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직접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카드를 쓰고 다녔으면은 뭐 좀 이상한 데서 카드를 쓰고 다녔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이성 그러니까 내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그 여자가 이 사람이 유부남이어서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건 확인하면 달라지나? 이거는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도 만약에 이미 이혼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그 여자가 나중에 이제 이혼한 걸로 알고 만나기 시작했어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규책 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그 이전에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는 사실도 수집을 하려면 미리미리 수집해야 되고요. 그럼 이 아내는 위자료 청구를 남편한테도 할 수 있고 상간녀한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불륜 경우에는 양쪽 다 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미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니면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뭐 현금이 있으면 계좌에 얼마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혼하겠다고 얘기하면 현금 다 써가지고 빼가지고 뭐 딴 데다 숨겨놓을 수도 있고 나 다 써버렸어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재산 분할 못 받거든요.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신청은 한 시점 기준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혼 신청을 하면서 그 재판에서 소장을 날리기 전에 이혼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미리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이 소장을 작성할 시점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 부동산 여기가 있고 예금은 얼마가 있고 예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 중에 50%인 2,500만 원을 나를 달라라고 하려면 5천만 원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너랑 이혼할 거야라고 하면 그 돈을 다 빼가지고 현금화 돌려놓고 빼돌리니까 그 다음에 아니야 이혼하지 말자 우리 하지 말자라고 계속 시간을 벌면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도 이를테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긴 다음에 야 나 그 돈 도박으로 다 날렸어 라고 하면은 돈을 어떻게 받을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이나 방어할 시간을 주지 말자라는 취지네. 그렇죠. 일단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재산까지 다 확보를 해놓고 증거를 잡은 다음에 소장을 작성을 해서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모르게 하면 좋지만 사실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처음에 확인을 했을 땐 뭐 1억이 있었어. 근데 이 남자가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낌새를 채고 이 1억이 있던 걸 내가 확인하고 이 소장을 쓰는 시점에서 이 남자가 뭐 빼돌려놨어. 그러면 이 1억을 내가 확인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자, 내가 1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재산 현재 있는 거 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뭐 3년치 5년치 계좌 내역을 다 받기 때문에
분명히 몇 달 전에는 1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1억이 없는 걸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다 내가 모르게 다 어디다가 놔서 현재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만약에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한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올 건데요? 돈이 있어야 받아오지. 그래서 전자기기는 27만 원밖에 없는 거구나. 2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지만 은행 계좌를 탈탈 털어봤는데 29만 원밖에 없으니까 돈을 못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 법원에서는 1,000만 원을 주라고 해. 저는 돈이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없는 돈은 어떻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실 최대한 상대방이 모르게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통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요. 가압류가 되는 데까지 신청해서 가압류 결정이 돼서 은행에 있는 계좌가 동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 2주에서 네, 길게 3주대가 그래서 아마 거기서 3주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1억 원이 있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 이 1억 원 만약에 소장이 딱 날라가고 소장 받았어. 그럼 1억을 딱 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요. 은행 계좌를 딱 묶어. 돈을 못 빼게. 첫 버전. 진짜 그래. 그래서 거기서 그 나오잖아. 그 회계사가 가압류 신청은 3주 걸리는데 나는 지금 당장 네 앞으로 돌려놔줄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 드라마가 되게 디테일하네. 왜냐면 요새 현실이 더 디테일하고 드라마가 현실을 못 따라가요. 더 지난 얘기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유부남 만나지 말고 유부녀 만나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우리 여러분. 근데 유부남을 만나고 유부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니 만약에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정리를 하고 알아. 네, 사람 바뀔 수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늘 한결같아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함께한 시간에 대한 예의도 있고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아도 물건에 하자 있으면 반품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사회 통념상 상대방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가하시는 행동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네, 부부의 세계의 교훈이었어요. 부부의 세계를 뭐 안 봐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사실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그렇지. 할지 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또 조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혼하고 올게라고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양쪽을 다 만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들 성인이니까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버비씨TV였습니다. 안녕.